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동영상을 하나 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제가 생각하는, 물론 저희 주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4년, 올해 갑진년 용의해죠. 2024년 올해의 경매 시장은 어떨까에 관한 대전망을 저 나름대로 주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도 좋겠다. 1월 1일 날, 그래서 1월 1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동영상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2024년 올해의 부동산 경매 시장의 전망에 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희 의견을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저희 매년 송년회 밤을 하는데요. 그 송년회 밤에서 제가 특강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특강했던 내용이 녹화가 잘 안 되어서 제가 그것을 편집하지 않고 별도로 동영상을 다시 만들게 되었다는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뒤에 있는 요 사진이 저희들 송년회 밤 행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내년도 아니라 올해죠. 올해의 경매 시장에 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이죠. 작년에 경매 시장은 어땠었나, 이것을 먼저 반추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2023년대 경매 시장을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작년에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이 나온 경매 물건의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느냐 하면은 15만 5,368건입니다. 이것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11만 6,085건이었습니다. 11만 6천 건에서 15만 5천 건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경매 건수가 늘어났죠. 물론 2021년보다 2022년도는 아주 소폭 줄긴 했으나 다시 이렇게 늘어나서 작년에는 경매 물건이 폭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경매가 나오긴 나왔는데 거기서 경매 물건 이제 접수가 된 거죠. 접수가 됐는데 매각된 건수는 몇 건이나,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매각된 건수는 작년에는 38,319건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됐습니다. 낙찰된 건수를 말하는 거죠. 재작년에 비해서는 약 한 소폭 올랐다고 할 수 있겠죠. 1,300건 정도 더 많이 낙찰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소폭입니다. 소폭했고, 그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경매 건수는 굉장히 늘었는데 왜 경매 낙찰 건수는 줄어들었냐 하면은 경매를 접수하는 시점과 낙찰되는 시점은 일정한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 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건들이 올해는 엄청 많이 경매 낙찰이 되겠죠. 그것은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봐도 올해 2024년도의 경매 시장을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 중에서 매각된 것은 총 얼마치가 매각이 됐느냐 하면 작년에는 9조 5,840억 원어치가 매각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총 매각된 금액의 합계입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는 이것도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늘은 건 아니죠. 2021년도에는 12조 2,320억 원이었습니다. 이때 엄청 많이 줄었죠.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네, 역시 부동산 가격의 부분적인 하락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살짝 늘었다, 작년은 살짝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낙찰가율은 어떠냐? 올해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1%입니다.
낙찰가율이라 함은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말합니다. 보면은 70.1%. 2022년도에는 77.2%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것은 역시 부동산 가격의 전체적인 하락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전국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 지역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매 건수는 8,205건에서 올해는 18,455건입니다. 무려 10,000건이 늘었습니다. 이건 2배 이상 늘었죠.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서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경매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제가 또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왜 늘었나 봤더니 역시 작년에 서울하고 주로 인천 지역이죠. 서울 인천 지역에는 전세 사기라는 큰 화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라는 그 큰 것 때문에 특히나 서울에는 남부지방법원 이런 곳에서 경매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매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것은 늘은 것은 전세 사기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각 건수도 보면은 1,885건에서 약 3,000건, 2,949건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것도 뭐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전세 그 2배 이상 늘거나 뭐 그렇진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서울에 경매가 접수된 것과 이것은 약간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에서 매각된 총 매각 가격은 얼마냐 하면은 작년에는 1조 7,858억 원 정도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작년에는 1조 원 정도가 매각된 것에서 약 한 70% 정도가 올라갔다. 매각 가격이 올라갔다. 총 매각된 금액의 합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전국의 응찰 가능 물건수는 뭐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일정한 시점에서 봤을 때 경매를 응찰할 공고가 나와서 응찰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1년에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제가 추적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봤더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응찰 가능 물건은 2022년도에 이어서 1년 동안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아주 급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이런 추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에서 굉장히 특히나 작년 하반기에는 경매 물건이 폭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응찰하실 수 있는 물건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지역을 봤습니다. 서울 지역을 봤더니 뭐 더욱더 이런 추세는 뚜렷합니다. 아주 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뭐 한 2,500건 이상 마지막 가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찰할 수 있는 물건이. 자,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강의 활동을 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했던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총 추천을 해드린 물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천 물건이라는 것은 의미가 약간 틀린데요. 경매가 나온 물건하고 추천 물건은 틀립니다. 추천 물건이라고 하면 권리 분석, 기타 등등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응찰할 수 있는 물건만 추천해 드려야죠. 응찰할 수 없는 물건을 추천해 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천해 드린 물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제가 여기서 실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반에 오실 분들은 실전반에 오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전반 수업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약 12건 내외를 1년 동안 매주 해서 총 52주 중에서 46주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추천해드린 물건이 621건이었고요.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해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던 물건들이시겠죠? 그 물건이 98건입니다. 작년엔 제가 약간 좀 게으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98건 정도 됐다.
겁니다. 이 중에서 요 실전반이 621건인데요. 실전반 물건만 갖고 보면은 제가 621건 추천한 것 중에서 실제로 낙찰된 것은 491건, 취하된 물건이 45건, 변경된 것은 19건, 그 다음에 진행 중 것이 6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작년에 제가 했던, 추천해 드렸던 물건의 현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반이라는 것은 실제로 응찰해서 낙찰받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해서 추천해 드린 물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물건 491건에 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봤더니 평균 감정 가격은 7억 800만 원 정도고요. 7억 원 남짓하고 최저 가격은 4억 3,268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낙찰 가격의 평균을 봤더니 약 5억 600만 원이고요. 낙찰가율은 약 70%, 69.9%, 94%였습니다. 응찰자 경쟁률은 9.6대 1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없는 데이터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경매 투자 활동을 하시면서 실제로 투자할 때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범위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은 평균적으로 약 한 70% 정도 낙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물건의 수를 보면은 이건 실전반에서죠. 491건 중에서 보면 아파트가 211건, 빌라가 170건,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이 59건, 단독주택이 32건, 그 다음에 근생주택 15건, 공장 기타가 4건, 이렇게 제가 작년에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자, 추천해드린 물건의 이제 평균 낙찰가를 봤습니다. 종류별로 했더니 아파트는 약 6억 977만 8천 원에서 6억 1천만 원 정도가 평균적인 낙찰가였고요. 빌라는 1억 9,897만 7천 원, 약 2억 원 정도가 낙찰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1억 7,210만 원, 그래서 1억 7,241만 원, 그래서 1억 7천만 원 정도다. 단독주택은 11억 9,479만 4천 원에서 약 한 12억 정도의 단독주택은 낙찰됐고요. 근생주택은 23억 5,6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등은, 기타 등은 5억 8,600 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 가격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응찰을 평균적으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제가 해드렸던 물건에, 제가 추천해드려서 낙찰된 물건의 평균 낙찰가율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는 70.9%, 약 70%, 빌라는 69.5%, 오피스텔은 67%,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71%, 근생주택도 71.8%, 공장 등은 6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재작년과 틀리게 작년에는 낙찰가율이 전체적으로 비슷해지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파트의 낙찰가가 훨씬 높고 다세대 빌라의 낙찰가는 굉장히 낮았거든요. 상대적으로 격차가 있었는데 거의 비슷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피스텔도 빌라와 비슷하게 오히려 더 낮게 낙찰되었다. 일반적으로는 빌라보다 오피스텔이 높게 낙찰되는 경향성이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는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낙찰가율이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입니다. 근데 감정가는 절대로 시세가 아닙니다. 시세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가는 낙찰되는 때보다 굉장히 앞서서 시기적으로 앞서서 감정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낙찰 가격을 너무나 맹신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참고 자료로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쟁률을 보면은 역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경쟁률입니다. 약 13.68대 1입니다. 13.68대 1이라는 것은 뭘까요?
역시 아파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아파트는 황금성이 있고요. 또 정보를 취득하기가 너무나 쉽죠. 그래서 많이 몰린다. 빌라는 6.36대 1이었고요. 아파트보다 절반도 안 되죠. 응찰한 분들이. 네, 오피스텔도 황금성이 좀 더 빌라보다는 좋고, 또 하나는 가격 판단하기도 좀 더 용이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몰렸습니다. 9.32, 10명 안 됐고요. 단독주택 4.59, 근생주택 2.73, 공장은 2.5대 1, 이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저만 하는 건데요. 제가 매년 제 송년회를 하는데 송년회에서 특강을 합니다. 특강하면서 항상 다음 해의 부동산 및 경매 전망을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막 쏟아놓고 나서 나중에 와서 1년 지나고 나서 그 전망이 어떻게 됐는지 반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항상 송년 특강할 때 일단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제가 주장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1년 후에 어떻게 된다를 살펴봅니다. 제가 2023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제가 예측했던 겁니다.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하반기에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정된다라고 제가 했었는데 이것은 뭐 거의 완벽하게 맞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상반기에 물가 안정에 따른 금리 안정과 하반기 일부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 했는데 요거는 틀렸습니다. 금리 하락은 1년 정도 연장이 되었죠. 그죠?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 안정과 코로나 사태의 안정으로 인하여 경제 상황도 안정이 예상된다. 네, 거의 뭐 안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대외 여건의 불안정이 한국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뭐 이것도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그런 측면이 많았죠. 하반기에는 작년에 하반기입니다. 경매 물건의 급증이 예상된다. 뭐 정확히 그랬습니다. 아까 그래프로 제가 보여드렸죠. 또 낙찰 가격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했는데 뭐 이것도 역시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낙찰 가격 많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매수 심리의 저하 또 경매 물건의 증가에 따라서 낙찰 가격은 하락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1년 전에 했던 예측이 대충 맞았지 않았나, 맞은 면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법인 투자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투자는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소득세법의 세율과 법인 세율의 차이가 의해서 이런 측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하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이 역시 양도세에 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의 세율은 뭐 단기 보유가 아니라 중장기 보유 2년 이상 되면은 6에서 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죠. 그러나 법인세는 몇 프로입니까? 법인세율은 9에서 24%죠. 9에서 20%에서 세율이 낮다. 또 법인은 각종 비용 공제가 많다. 그래서 과표가 적어질 수 있다. 또 양도세율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그 변화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법인세율은 이렇게 변화가 좀 적다, 안정적이다. 그래서 그 법인이 유리하다. 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법인을 통해서 투자하실 분들은 여러 가지를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제 전망하는 곳에서 비슷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작년은 1.3%, 올해는 2.1, ADB에서는 1.3, 2.2, 한국은행은 1.4, 2.2, IMF에서는 1.4, 2.2, OECD에서는 1.5, 2.1, KDI에서는 1.5, 2.3.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1.3에서 1.5%, 올해는 2.1에서 2.3%, 뭐 그 정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는 경제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진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매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또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경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매가 나오는 것은 NPL로 나오는 것입니다. NPL은 뭘까요? 부실채권이죠. 그래서 대출을 받은 분들이 대출 이자를 석 달 동안 상환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부실채권 NPL이 됩니다. 그러면 그 NPL이 되어야만, NPL이 많아야만 부실채권이 많아서 그 물건들이 경매 물건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NPL이 많아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은행에서 대출 연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 그래서 제가 대출 연체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있고 가계 대출의 연체율이 있었습니다. 가계 대출의 연체율이 경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가계 대출의 연체율은 대체적으로 2022년 한 9월까지 몇 퍼센트이냐? 0.2%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몇 프로냐? 여기는 0.4%가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정확히 2배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매 물건이 2배가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된 경향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경매 물건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우리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올 상반기까지는 보합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완만한 상승, 아주 급격한 상승은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완만한 상승은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미 올해에 3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내리겠다고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반기에는 상반기까지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하반기에는 소폭의 금리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 팩터가 뭐냐 하면은 역시 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하반기에 반등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도권 외곽 지역 중 저가격 지역에서는 상반기에는 하락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경향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는 빨리 올라가고 늦게 떨어지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낮은 곳에는 늦게 가격이 올라가서 먼저 빨리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울에도 서울 전체를 갖다 말하기보다도 강남 지역, 강북 지역, 또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 또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따라서 지역별로 이런 영향이 틀려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활성화 정책을 많이 하고 있죠.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12월에 있었습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정부의 영향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도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핵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야만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기타 요인으로는 공사비에 굉장히 많은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일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에서 활성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올해의 경매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앞에서 이미 데이터로 보여드렸다시피 올해는
경매물증이 급증이 예상이 됩니다.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저는 물건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보셨죠? 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이에 따른 NPL 경매시장으로의 부실채권의 유입, NPL의 유입, 이것으로 인한다는 것이고요. 낙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매 물건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가 하락되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평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봤을 때 경매시장 최대의 기회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때 여러분들 경매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4년 올해의 경매시장의 전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뜻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특히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 모두 다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